오늘의 19번째 키다리 아저씨 편지입니다. The infirmary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장소가 병원이네요. 저번 이야기, 저번 편지에서 내용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주디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병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April 4th, 4월 4일이고요. Dearest Daddy Long Legs. 여기 맨날 Dear Daddy Long Legs라고 하더니 오늘 Dearest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일이 있었나? 이제 호칭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이 편지의 인사말 같은 거에서도 주디는 항상 뭔가 이제 힌트를 주죠. Dearest Daddy Long Legs. 뭐 가장 소중한 키다리 아저씨에게. Yesterday evening, just toward dark, when I was sitting up in bed, looking out at the rain and feeling awfully bored with life in a great institution, the nurse appeared with a long white box addressed to me and filled with the loveliest pink rosebuds. 저 이렇게 길 줄 모르고 그냥 훅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네요. 1번 문장이 거의 반절 이상을 갔어요. 이런 문장일수록 우리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역시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게 많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꾸며주지 않고서 이렇게 긴 문장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래도 일단 이 구조만 딱 파악하고 나면 그 핵심이 잘 들어오니까 한번 같이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evening, 일단 시간은 어제 저녁이고요. Just toward dark, 어두워지는 쪽으로 막 이렇게 향해 갈 때, 그러니까 막 어두워질 때쯤 어제 저녁에 그때 when 이걸 보자마자 이게 붙여주는 거 종속 접속사로 부사절 그 진짜 문장 앞에 그냥 부사처럼 덧붙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제 부사절이거든요. when 뭐 할 때냐면 when I was sitting up in bed 지금 이제 침대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침대에 보통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침대에서 이렇게 그냥 잠깐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was sitting up in bed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나서 looking, feeling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 줄어든 건데 종속 접속사 알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주어가 그냥 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동사 부분에 ing를 써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그냥 우리가 부사절처럼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가 지금 계속 꾸며준 덧붙여주는 부분인데 굉장히 기네요. When I was sitting up in bed, 침대에서 앉아 있었을 때 그런데 뭐를 하면서 앉아 있었냐면 looking out at the rain. 또 비까지 왔나 봐요. 지금 아픈데 비까지 와요. 그래서 이 looking out, 밖을 보는 거니까 아마 창밖을 봤겠죠. 창밖을 봤는데 at the rain,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앉아 있었을 때 and 분사구문이 한 번 더 붙죠. 그리고 또 뭐를 하고 있었냐면 feeling awfully bored. 그리고 엄청나게 끔찍할 만큼 지루함을 느끼면서 with life, 인생 지겹네 이렇게 in a great institution. institution은 원래 기관 이런 거일 텐데 지금 여기선 병원이겠죠? 그래서 이 큰 병원 안에서 정말 인생 따분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비를 보면서 침대에서 잠깐 앉아 있었을 때 그런 이제 배경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문장인 주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이 종속 접속사로 붙은 부사절, 분사구문 2번으로 붙은 부사절. 그래서 이제 진짜 문장 이렇게 이제 배경이 깔렸을 때 The nurse appeared. 간호사가 나타났으니까 간호사가 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with a long white box. 되게 긴 하얀색 박스를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박스를 이제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문장 원래는 The nurse appeared. 이거 끝이에요. 근데 그 간호사가 나타났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뭘 가지고 나타내면 전치사구로 with a long white box 이걸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 white box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형용사절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형용사절로 쓰인 거죠. addressed to me. 그래서 나에게 address가 보내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나에게 보내진 그 박스 그리고 and 박스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filled 채워진 박스인데 뭘로 채워졌냐면 with the loveliest pink rosebuds. 그래서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분홍색 그 장미 장미 약간 봉우리 같은 거죠. 그게 이렇게 딱 채워져 있는 나에게 보내진 흰색 박스를 가지고 딱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죠. 뭔가 인생 정말 따분하구나 해서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병원 침대에 앉아서 비 오는 거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냥 그 저녁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간호사가 왔는데 자기한테 보내는 뭔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예쁜 그 장미가 담겨있는 박스를 이제 딱 받았어요. 이제야 2번 문장입니다. And much nicer still,
It contained a card with a very polite message written in a funny little uphill backhand. But one which shows a great deal of character.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는 정말 두 문장으로 그냥 아예 끝내버리네요. 근데 이런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런 꽃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일단 굉장히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그렇겠죠. 저도 이제는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약간 몸이 안 좋았다가 괜찮아졌더니 여기를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뭔가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되게 착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역시 이렇게 뭔가 주변 사람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뭔가 마음을 받으면 되게 따뜻해지고 약간 또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2번 문장은 and much nicer still. nicer 비교급인데 우리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much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러니까 이 꽃 받은 것도 정말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it contained a card. 그 박스가 뭐를 포함하고 있었냐면 카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카드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편지? 손편지?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사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꼬꼬마들이 약간 이런 편지 선물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편지면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정말 받으면 그게 되게 웃기고 재밌고 그 약간 삐뚤삐뚤한 글씨가 귀엽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it contained a card. 카드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장미꽃보다 사실은 카드가 더 좋았다. 근데 그 카드가 with a very polite message. 정말 그 예의 바른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 메시지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written in a funny little uphill backhand. 쓰여진 메시지겠죠? 그래서 여기 pp를 쓴 거고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in a funny little uphill backhand. backhand가 왼쪽으로 기운 글씨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이제 필체가 다 달라서 왼쪽으로 기울게 쓰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정말 반듯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메시지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written in a funny 약간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왼쪽을 살짝 기울었고 upill이면 이제 점점 그 글씨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씨로 쓰여진 아주 예의 바른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이제 그 박스 안에 있었다는 거죠. but 이렇게 이제 조금 글씨체는 웃겼지만 but one 어떤 글씨체였냐면 그 글씨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자면 it shows a great deal of character. 약간 그 성격, 특성, 그 사람을 아주 많이 보여주는 그런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글씨체를 보면 약간 그 사람 알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도 그 카드에 쓰여 있는 글씨체를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알 법도 하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제 깜짝 선물을 받았고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카드까지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병원에서 이렇게 좀 힘들었다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주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dearest를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한 페이지인데 그걸 두 문장에 끝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 내용을 같이 볼게요. Thank you, Daddy. 이런 거 보니까 그 선물이 아저씨한테서 온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한테서. 그래서 Thank you, Daddy, 1,000 times. 정말 감사합니다. 1000번이니까 1000번 감사하는 거 정말 감사한 거죠. Your flowers make the first real true present I have received in my life. 약간 슬프면서 감동적인 부분인데 Your flowers, 아저씨가 보내준 이 장미꽃들이 make the first real true present. 이게 되었대요. 그래서 make가 이 형식으로는 뭐가 되다여서 아저씨가 보내준 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가 되냐면 the first, 첫 번째로 최초의 real, 진짜 선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약간 이 학교도 보내줬고 그때 막 용돈도 보내줘서 아저씨가 주신 뭐 7개 선물 감사해요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건 사실 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물건으로 선물을 받은 것은 I ever received in my life. 제 인생에서 제가 받아본 최초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디의 그 인생이 약간 슬프긴 하죠. 지금 이제 20살 정도 되는 거죠. 대학교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최초의 선물을 받은 거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받았으니까 정말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아저씨가 보내준 꽃이 인생에서 받아본 최초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겠죠. If you want to know what a baby I am, I lay down and cried because I was so happy. 그래서 if 역시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한번 붙여주는 건데 그러면 if you want to know 아저씨가 만약 알길 원하신다면 뭐를 알기 원하는지 이 부분을 지금 명사절로 또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명사절 안에는 감탄문의 형태가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문 중에 what 하고 명사가 어울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감탄문입니다.
what a baby I am. 제가 얼마나 아기 같은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I lay down and cried. 제가 이제 엎드려서 운 거죠. Because 근데 왜 울었냐면 그 이유를 또 부사절로 붙여줍니다. Because I was so happy. 너무 행복해. 정말 이렇게 이제 너무 행복해서 울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약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주면 서로가 같이 엄청 기뻐지지 않을까. 정말 따뜻하고 흐뭇한 이 한 페이지입니다. 아저씨가 제가 얼마나 아기 같은지 알고 싶다면 제가 이제 너무 행복해서 그 편지랑 선물을 받고 울었어요. 이런 거죠. 선물에 대한 감사함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도 길지가 않아요. 이제 여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끝인데 그래서 Now that I am sure you read my letters. 그때 이제 막 그때 편지를 읽느냐 도대체 버릴 게 분명하다 막 이제 그런 편지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now that I'm sure. 근데 now that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얘도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까 when, if 이런 걸 보자마자 약간 종속 접속사 그런 느낌이 온다면 얘는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약간 눈여겨보신다면 now that 이건 뭐뭐 때문에 라는 그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도 부사절의 시작이구나 해서 부사절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now that I am sure 내가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뭐를 확신하는지는 명사절로 설명을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확신과 감정의 형용사 뒤에는 명사절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그 원서를 읽기 위한 영문법 그때 이제 절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now that I am sure 내가 이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뭐를 확신하냐면 you read my letters 아저씨가 제 편지들을 읽는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저씨가 보내준 카드의 메시지에 그 편지를 읽었어야 할 수 있는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I'll make them much more interesting. 그래서 이 make는 혹시 문장의 형식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O 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O 형식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여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그래서 I'll make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them은 여기서 편지들이겠죠? 그래서 그 편지들을 much more interesting, 더 재미있게 했는데 이 비교급 강조 표현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일방적으로 편지를 쓰는 기분이 들었다면 이제 아저씨가 정말 내 편지를 제대로 읽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조금 더 재미있게 써볼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재미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훨씬 더 재미있게 쓰면 얼마나 재미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so 그래서 they will be worth keeping in a safe with red tape around them.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훨씬 더 재미있는 편지를 써서 they 그 편지들이 be worth ing라고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y 그 편지들이 will be worth keeping in a safe 그 금고잖아요. 그래서 금고에 이렇게 보관해 놓을 가치가 있을 만큼 재미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편지를 with red tape around them 그 편지 주변으로 red tape를 이렇게 붙여서 red tape이 원래 그 공문서 같은 데서 중요한 편지를 이렇게 붙일 때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 중요한 소중한 편지로 그 금고에 보관할 만큼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더 멋진 편지를 쓸게요. 이런 다짐인 거죠. Only please take out that dreadful one and burn it up. 이거 뭔지 딱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 부탁을 하는 건데 please take out 이거 꺼내주세요. take out that dreadful one 그 무시무시한 것 무시무시한 편지를 나타내는 그 대명사겠죠.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편지 예전에 그때 막 화나가지고 쓴 분노의 편지 있잖아요. 그것만 꺼내서 and burn it up 그걸 태워버리세요. I would hate to think 제가 이거를 생각하기가 정말 싫은데 뭐를 생각하기가 싫은지 명사절로 나타내보면 that you ever read it over 아저씨가 그걸 다시 읽는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 싫으니까 태워버리세요. 역시 주디다워요. 그래서 그 편지 이야기 저번에 그 한번 편지 이렇게 분노의 편지를 써놓고 지금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뒤로 계속 사과를 하고도 지금도 이렇게 태워버려라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Thank you for making a very sick, cross, miserable freshman cheerful. 이것도 O 형식의 make입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데 제가 형식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형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for,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인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어가 있지만 이게 7단어가 같은 무게가 아니라 지금 a very sick, cross, miserable freshman 이게 한 덩어리
cheerful 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단위 덩어리로 볼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 형식이라는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편해서 그래서 thank you for making 얘가 이제 그 오형식으로 쓰였다면 목적어 부분이 요따만큼인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a very sick, cross, miserable freshman. freshman 일단 1학년 학생이니까 a very sick, 엄청 아프고 cross, 이거 막 화가 나 있고 막 화나 있었잖아. 아프고 막 짜증나니까. 그래서 아프고 화가 나 있고 miserable, 되게 비참함을 느끼던 그 1학년 학생을 자기죠. 주디를 cheerful,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짧고 문장이 짧고 할 때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의미 구조가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덩어리로 봤을 때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고 이해가 쉬워지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obably you have lots of loving family and friends. 아마도 아저씨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And you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alone. 이 문장은 약간 살펴볼 부분인데 you don't know, 아저씨는 모를 거예요 라고 하고 모르는 내용을 명사절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근데 이 안에 구조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인 그냥 기본 틀이 맞습니다. 네, what it feels like, 우리가 영어에서 what 라는 의문사하고 마지막에 전치사 like 이렇게 같이 붙으면 how하고 뜻이 비슷해요.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하면 오늘 날씨가 어때가 되는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like는 전치사 like 뭐뭐처럼, 그래서 what, like 이렇게 세트 이뤄서 how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what it feels like,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게 또 가주어였어요, 하필. 그래서 가짜 주어에서 진짜 주어를 찾아가 보면 to 부정사로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o be alone, 혼자, 이렇게 혼자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아저씨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저씨는 아마도 많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약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면 의미가 있나?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익숙해지면 따지지 않아도 이제 훅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저씨는 아무튼 이런 외로운 느낌,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but I do, 저는 잘 알아요. 그렇겠죠. 진짜 정말 주디만큼 외로운 거, 가족, 친구 이런 게 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goodbye, I promise never to be hurried again.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근데 뭐를 약속하냐면 never to be hurried again. 이제 다시는 이렇게 끔찍하게 굴지 않겠다. 이렇게 지독하게 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부사절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now I know,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뭐를 아는지 명사절로 you are a real person. 아저씨가 진짜 사람이라고. 맨날 정체가 있냐 도대체 뭐냐 그랬었는데 아저씨가 이제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렇게 지독한 그런 말 하지 않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Also, I'll promise, 그리고 또 약속하는 게 I'll promise never to bother you, 아저씨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With more questions. 이제 질문, 대머리냐 막 그런 질문 막 했었잖아요. 정말 늙었냐 이렇게. 네, 그런 더 많은 질문을 해서 귀찮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주디예요. Do you still hate girls? 여전히 여자아이들을 싫어하나요? 궁금할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디가 여자애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겠죠. 여자애들 싫어했다고 한 그게. 그래서 이제 질문하지 않을게요라고 하고 질문을 딱 하면서 끝내는 역시 주디다운 그런 글입니다. Yours forever, 주디에서 평범하게 끝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아팠다가 선물 받아서 되게 이제 감성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주디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정말 감성에 젖어드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 경험 꽤 있었죠. 특히 예전에 이제 마니또 같은 거 해보면 그 뭔가 정말 모르는 대상인데도 진짜 이렇게 훅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키다리 아저씨하고는 약간 일방적으로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 하고는 약간 오늘 다른 느낌이었다면 한번 받고 나서 쓰는 편지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그 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아팠지만 지금 이제 아저씨의 장미랑 카드를 받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GD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편지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편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같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